소공녀, 세라 이야기. 짙은 안개가 낀 겨울날 런던 거리는 낮에도 가로등을 밝혀놓았어요. 세라는 아빠와 함께 마차를 타고 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죠. 세라와 아빠는 인도 봄베이에서 배를 타고 막 이곳에 도착했어요. 아빠, 여기가 런던인가요? 세라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묻자 아빠인 크루 대령이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다 왔어. 세라는 나이에 비해 키가 크고 몸이 날씬했어요. 예쁘진 않지만 눈에 띄는 매력적인 얼굴이었지요. 세라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빠랑 둘이 살았어요. 7살이 되자 학교에 가기 위해 인도를 떠나 런던에 온 거예요. 아빠,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희망을 버려야겠네요. 크루 대령은 어른스럽게 말한 세라의 볼에 입을 맞추고 웃었어요. 하지만 이제 집에 돌아가도 반갑게 맞아줄 딸이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쓸쓸했어요. 세라야, 네가 입학하는 학교에는 네 또래 여자아이들이 많아.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 외롭지 않을 거야. 책을 많이 보내주마. 세라는 책 읽는 것을 무척 좋아했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어내 아빠에게 들려주곤 했어요. 아빠는 활짝 웃으며 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지요. 그러는 사이 마차는 널따란 광장으로 들어가 칙칙한 벽돌 건물 앞에 멈춰섰어요. 크루 대령이 슬픔을 삼키며 말했어요. 세라야, 다 왔구나. 마차에서 내린 크루 대령은 세라를 번쩍 안아내리고 계단을 올라가 초인종을 울렸어요. 안내를 받아 넓은 응접실로 들어간 세라는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방 안의 가구들은 지나치게 반들반들 윤이 났으며 모든 것이 너무 딱딱해 보였어요. 잠시 후 키 큰 중년 부인이 응접실로 들어왔어요. 제가 이 학교 교장 민친입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민친 선생의 눈빛은 무척 차가워 보였고 얼굴엔 표정이 없었어요. 민친 선생은 크루 대령과 세라를 보자 활짝 웃었어요. 크루 대령이 민친 선생에게 세라를 소개했어요. 저는 랄프 크루이고 이 아이는 제 딸 세라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라 크루예요. 이렇게 예쁘고 훌륭한 따님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친 선생은 크루 대령이 돈이 많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낌없이 쓴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지요. 특별 학생인 세라는 다른 학생보다 좋은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예쁜 침실과 커다란 거실을 혼자 쓰고 조랑말과 마차도 있었지요. 또 인도에서 돌보아주던 유모 대신 프랑스인 하녀를 두기로 했어요. 크루 대령이 세라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민친 선생에게 말했어요. 세라는 책을 너무 많이 읽어 걱정입니다. 책을 너무 많이 읽는다 싶으면 조랑말을 타고 거리를 산책하거나 인형과 놀게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따님을 잘 돌봐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세라는 아빠가 인도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호텔에서 지냈어요. 어린 딸이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게 되는 것이 가여워 크루 대령은 세라에게 무엇이든 사주고 싶어 했어요. 모피 장식이 달린 벨벳 드레스와 타조 깃털이 달린 모자, 모피로 만든 외투, 비단 양말과 손수건 등 값비싼 물건들을 샀어요. 세라와 크루 대령은 세라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줄 인형 에밀리를 찾아 여러 가게를 돌아다녔어요. 세라가 드디어 한 인형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아빠, 저기 에밀리예요. 인형의 갈색 곱슬머리는 물결치듯 찰랑거렸고 맑은 회색빛이 도는 푸른 눈동자는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거렸어요. 그날 밤 세라는 에밀리를 안고 잠이 들었어요. 크루 대령이 잠든 딸을 보며 슬픈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세라야, 아빠는 네가 정말 많이 보고 싶을 거야. 그래도 에밀리가 세라의 친구가 되어줄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다음 날 아침 크루 대령은 세라를 학교에 데려다 준 뒤
민친 선생에게 다시 한번 세라를 부탁했어요. 세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십시오. 돈은 저의 대리인 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크루 대령은 세라의 방에서 딸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세라야, 잘 지내? 아빠가 일주일에 2번씩 편지를 보내마. 세라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아빠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아빠 얼굴을 잊어버릴까봐 기억해두려고 그러니? 아니에요. 아빠 얼굴은 벌써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세라는 그렇게 말하고 아빠의 품에 한동안 안겨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탄 마차가 출발하자 세라는 창가에 서서 마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어요. 아멜리아 선생, 세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와요. 민친 선생의 말에 아멜리아 선생은 세라의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방 안에서 아이답지 않은 정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혼자 있고 싶어 문을 잠갔어요. 잠시 혼자 있게 해주세요. 아멜리아 선생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한 아이네. 다른 아이들은 소리를 꽥꽥 지르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다음 날 아침 프랑스인 하녀 마리에트가 세라의 머리를 리본으로 묶어주었어요. 세라는 공주처럼 보였어요. 세라가 민친 선생을 따라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모두 세라를 쳐다보았어요. 아이들은 세라를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라비니아만 콧방귀를 뀌었지요. 하나도 안 예뻐. 눈 색깔도 이상하고. 제시가 세라를 슬쩍 보고 말했어요. 예쁘지는 않지만 매력적이야. 초록빛 눈동자에 속눈썹도 길어. 부잣집 딸인 라비니아는 늘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며 아이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비싼 옷을 입은 세라가 나타나자 잔뜩 심술이 난 거예요. 아이들이 수군되자 민친 선생은 교탁을 탁탁 두드렸어요. 자, 모두 조용히 해요. 새 친구를 소개하겠어요. 세라는 인도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요. 세라, 친구들에게 인사해야지. 안녕, 난 세라 크루라고 해. 잘 부탁해. 친구들에게 인사한 뒤 세라는 민친 선생이 정해준 자리에 앉았어요. 세라, 이리 나와봐. 민친 선생이 부르자 세라가 공손한 태도로 앞으로 나갔어요. 아빠께서 프랑스인 하녀를 고른 걸 보니 네가 프랑스어를 배웠으면 하시는 것 같구나. 민친 선생의 말에 당황한 세라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저는 프랑스어를 배운 적은 없지만. 됐어. 앞으로 배우면 돼. 자, 프랑스어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이 책을 보고 있거라. 자리로 돌아온 세라는 민친 선생이 준 책의 첫 장을 펴보고는 웃음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첫 장에는 엄마, 아빠 같은 쉬운 프랑스어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민친 선생은 그런 세라를 슬쩍 흘겨보았어요. 곧 프랑스어를 가르칠 뒤파르주 선생이 교실에 들어왔어요. 뒤파르주 선생은 얌전히 프랑스어 책을 읽고 있는 세라를 보았어요. 이 아이가 새로운 학생인가요? 뒤파르주 선생의 물음에 민친 선생이 대답했어요. 네, 저 학생의 아빠는 딸이 프랑스어를 배우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프랑스어 공부를 하고 싶지 않나 보네요. 저런,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세라 양, 프랑스어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배울수록 아름다운 말이란 걸 알게 될 거예요. 나랑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다란 눈으로 뒤파르주 선생을 잠시 쳐다보다가 프랑스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어를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아빠와 주위 사람들이 프랑스어로 말을 해서 프랑스어를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제 엄마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세라가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하자 프랑스어를 모르는 민친 선생은 분한 듯 안경 너머로 세라를 노려보았어요. 뒤파르주 선생은 세라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며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 세라에겐 프랑스어를 더 가르칠 게 없습니다. 무안해진 민친 선생은 세라에게 호통을 쳤어요.
세라,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는 얘기를 왜 안 했지? 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라비니아와 제시가 프랑스어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키득거리자 민친 선생은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민친 선생이 교탁을 탁탁 치면서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어요. 다들 조용히 해요, 조용히! 세라가 교실에 들어설 때부터 눈여겨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착해 보이는 그 아이는 황갈색 머리를 묶은 리본 끝을 잘근잘근 씹으며 세라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어요. 민진 선생은 세라 대신 그 아이에게 분풀이를 했어요. 세인트 존, 그 리본 입에서 당장 떼! 라비니아와 제시가 킥킥대며 웃자 그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세라는 자기 대신 혼난 그 아이와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 아이는 수업이 끝난 뒤 창가의 긴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세라는 그 아이 옆으로 다가가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얘, 네 이름이 뭐니? 난 어몽가드 세인트 존이야. 어머, 이름이 참 예쁘구나. 소설의 주인공 이름 같아. 난 세라 크루야. 내 이름이 예쁘다고? 네 이름이 더 예뻐. 어몽가드는 공부를 못해서 늘 선생님께 혼났어요. 학교 친구들은 어몽가드를 놀려대며 따돌렸어요. 그런데 공주 같은 세라가 다정하게 말을 걸자 꿈만 같았어요. 너는 프랑스어를 아주 잘하더라. 난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 세라는 어몽가드가 서글픈 표정을 짓자 말머리를 돌렸어요. 내 방에 가서 에밀리랑 놀자. 에밀리? 에밀리가 누군데? 가보면 알아. 둘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세라의 방으로 갔어요. 세라가 방문을 열자 의자에 앉아있는 예쁜 인형이 보였어요. 인사해. 얘가 에밀리야. 에밀리, 너도 인사해. 내 친구 어몽가드야. 세라, 이렇게 예쁜 인형은 처음 봐. 꼭 살아있는 것 같아. 안아봐도 되니? 세라는 어몽가드와 벽난로 앞에 앉아 인도 이야기와 배를 타고 온 이야기, 그리고 인형이 사람처럼 말하고 움직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몽가드는 흥미진진한 세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세라, 우리도 라비니아와 제시처럼 단짝 친구가 되면 좋겠어. 그래, 그러자. 내가 프랑스어를 가르쳐 줄게. 어몽가드와 친해진 세라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갔어요. 다른 친구들도 모두 세라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셈이 많은 라비니아는 세라를 질투하며 미워했어요. 돈과 명예를 밝히는 민친 선생은 세라를 싫어했지만 세라 같은 학생을 학교에 붙잡아 두고 싶어 했어요. 세라가 학교 생활에 불만을 가지면 크루 대령이 당장 다른 학교로 보낼 것 같아서 세라의 비위를 맞추는데 온 신경을 기울였어요. 그런데도 세라는 조금도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착한 세라는 자기 물건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어요. 아이들은 그런 세라를 좋아해 세라 주위로 몰려들었지요. 그러자 라비니아의 심술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하루는 라비니아가 4살짜리 로티에게 이 버릇없는 꼬맹이? 라며 뺨을 때리자 세라가 나서서 말했어요. 누구나 다 4살 때는 꼬마야. 우리도 4살 때 그랬을 거야.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 일이 있은 뒤 로티는 세라 뒤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로티가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면 세라가 달래주었어요. 로티는 세라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지요. 세라가 민친 학교에 들어온 지 2년이 지났어요. 학생들은 틈만 나면 세라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상상력이 풍부한 세라에게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재미있게 들려주는 재주가 있었어요. 라비니아를 비롯해 세라를 샘내는 아이들도 세라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세라 주위를 맴돌곤 했어요. 어느 안개 낀 겨울 저녁, 세라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 때였어요.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가 무거운 석탄 바구니를 힘겹게 들고 교실에 들어왔어요. 하녀는 세라가 이야기를 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석탄을 손으로 집어 벽난로에 넣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벽난로 주변을 조용히 쓸었지요. 세라는 하녀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일부러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를 했지요. 인어들은 물속에서 은빛 꼬리를 살랑거리며 헤엄을 쳤어. 공주님은 파도가 치는 바위에 앉아 인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 벽난로 앞을 쓸고 또 쓸던 하녀는 세라의 이야기에 푹 빠졌어요. 그러다가 그만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린 라비니아가 빽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넌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당장 나가! 그냥 있으라고 해. 난 그 애가 아까부터 거기 있는 걸 알았어. 세라가 말했어요. 저 애는 하녀야. 우리 엄마는 하녀와 함께 앉아있는 것도 싫어하셔. 우리 엄마는 싫어하시지 않아. 하녀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잖아. 돌아가신 엄마 마음을 네가 어떻게 알아? 라비니아는 차갑게 쏘아붙이고 나가버렸어요. 세라는 눈물이 날 만큼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그날 밤 세라는 하녀 마리에테에게 물었어요. 난로에 석탄을 집어넣던 여자아이는 누구야? 아, 베키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줄곧 하녀로 일했대요. 이 학교에서도 온갖 굳은 일을 하고 있지요.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무용 수업을 끝낸 세라는 옷을 갈아입으러 방에 들어갔다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어요. 따뜻한 난로 앞 의자에 베키가 잠들어 있었어요. 베키의 두 볼과 앞치마에는 석탄가루가 지저분하게 묻어 있었어요. 가여워라.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깊이 잠이 들었을까? 세라는 베키가 깰까봐 나비처럼 사뿐사뿐 걸었어요. 그때 벽난로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타다닥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베키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가씨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잔뜩 겁을 먹은 베키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용서를 빌었어요. 세라는 베키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난로불이 따뜻해서 잠이 쏟아지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그만. 정말 피곤했나 보구나. 베키는 세라를 공손히 바라보았어요. 지금까지 늘 꾸중을 듣거나 얻어맞기만 했지 세라처럼 따뜻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검댕이 묻은 베키의 볼에 살짝 손을 대며 세라가 물었어요. 청소 다 끝났니? 나랑 여기서 놀다 갈래? 정말요? 그래도 돼요? 그럼 여기서 케이크 좀 먹으면서 잠깐 쉬어. 세라는 찬장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꺼내 베키 앞에 놓았어요. 베키는 며칠을 굶은 아이처럼 허겁지겁 케이크를 먹었어요. 베키, 전에 교실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 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너무 멋진 이야기라. 그 다음 이야기도 들려줄까? 일 다 끝내고 내 방으로 와. 매일 조금씩 들려줄게. 긴 이야기라 하룻밤에 다 못 끝내거든. 그럼 전 석탄 바구니가 아무리 무거워도 힘들지 않을 거예요. 요리사가 구박해도 참을 수 있어요. 세라는 베키의 주머니에 케이크 한 조각을 넣어주었어요. 하지만 베키를 배부르게 해준 것은 케이크가 아니라 세라가 베풀어주는 사랑이었어요. 그날 이후 베키는 일을 끝내면 세라 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베키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세라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또 세라가 챙겨준 음식을 밤에 다락방에서 몰래 먹기도 했지요. 한 번은 세라가 먹을 것을 챙겨주자 베키가 말했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그런데 조심해서 먹어야겠어요.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먹느라 쥐들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쥐라고?
베키가 자는 다락방에 쥐가 있단 말이야? 세라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럼요, 아가씨. 어느 집이나 다락방에는 쥐들이 있어요. 그래도 바퀴벌레보다는 쥐가 나아요. 그래, 맞아. 자꾸 보면 쥐하고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퀴벌레하고는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 베키가 방에 와서 놀다 갈 때면 세라는 늘 베키의 주머니에 음식을 가득 넣어주었어요. 베키는 이제 허기가 져 배를 움켜쥐는 일도 없었고 일이 힘들어도 피곤한 줄 몰랐어요. 세라는 11번째 생일을 며칠 앞두고 아빠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아빠는 건강이 나빠진 데다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세라, 생일 축하한다. 아빠는 새로 시작한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구나.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데다 몸에 열이 나서 잠을 잘 잘 수가 없어. 우리 꼬마 마님이 옆에 있다면 좋은 충고를 해줄 텐데. 파리에 예쁜 인형을 주문해 놓았으니 곧 도착할 거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렴. 사랑하는 아빠가. 아빠는 세라를 꼬마 마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빠 편지를 받자마자 세라는 답장을 썼어요. 이제 저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요. 인형을 가지고 놀기에는 나이가 많지요. 그 인형이 저의 마지막 인형이 될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쓰니 왠지 엄숙해지네요. 어떤 인형도 에밀리를 대신할 순 없지만 이 마지막 인형은 존중해 주겠어요. 아빠를 사랑하는 세라가. 생일날 아침 탁자 위에 놓인 작은 꾸러미가 세라의 눈에 띄었어요. 꾸러미는 꾸깃꾸깃한 갈색 종이에 쌓여 있었어요. 세라는 누구의 선물인지 금방 알아차렸어요. 꾸러미를 풀어보니 손때 묻은 빨간 천으로 만든 네모난 바늘 결의가 들어있었어요. 바늘 결의에는 생일 축하해요 라고 씌어 있었어요. 세라는 베키가 정성 들여 만든 선물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때 베키가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어요. 아가씨 마음에 드세요? 바늘을 꽂아둘 때 쓰시라고. 세라가 달려가 베키를 와락 껴안았어요. 마음에 들고 말고 고마워 베키. 정말 고마워. 베키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아가씨 생일 선물로 뭔가 드리고 싶어서 밤새 만들었어요. 베키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세라는 베키를 꼭 끌어안으며 소곤거렸어요. 민진 선생은 세라의 생일 파티를 화려하게 열기로 했어요. 아이들은 민진 선생의 지시로 가장 좋은 옷을 입었어요. 화려한 비단 드레스를 차려입은 민진 선생이 세라의 손을 잡고 교실에 들어왔어요. 남자 하인이 마지막 인형이 든 상자를 들고 그 뒤를 따랐지요. 그리고 하녀 엠마와 베키도 커다란 선물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기대에 부푼 눈으로 상자를 바라보며 소곤거렸어요. 모두 조용히 해요. 제임스, 그 상자를 탁자에 내려놓게. 엠마와 베키도 상자를 내려놓아라. 민친 선생은 세라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세라 양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런 파티를 열어주신 세라 양의 아빠도 훌륭한 분이지요. 세라, 네 생일이니 한마디 하렴. 모두 제 생일을 축하해줘서 고맙습니다. 민진 선생이 나가자 아이들은 선물 상자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어몽가드가 재촉했어요. 세라, 어서 선물 상자를 열어봐. 세라는 한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상자에는 책이 들어있을 거야. 나는 책은 싫어. 그럼 저 상자를 열어봐. 세라는 어몽가드가 가리키는 가장 큰 상자를 열었어요. 우와, 루티만한 인형이다. 정말 예쁘다. 아이들이 인형을 만져보고 있을 때 세라가 인형 트렁크를 열었어요. 트렁크 안에는 드레스와 바다 표범 가죽으로 만든 긴 외투, 비단 양말과 손수건, 목걸이와 머리 장식이 든 보석 상자, 모자와 부채 등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와, 이게 다 인형 거야? 인형을 좋아하지 않는 라비니아와 제시마저
탄성을 지르며 이것저것 집어들고 구경했어요. 교실이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은 민친 학교가 생기고 처음이었어요. 세라는 인형에게 검은 벨벳 모자를 씌워주며 말했어요. 얘들아, 이 인형은 우리가 감탄하는 것을 듣고 기뻐하는 것 같아. 라비니아가 한심하다는 듯 비꼬았어요. 인형이 기뻐한다고? 너는 늘 쓸데없는 상상만 하는구나. 그래, 난 상상하는 걸 좋아해.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면 무엇이든 진짜처럼 느껴지거든. 모든 걸 갖고 있을 때에는 상상만 하면 진짜처럼 느껴지겠지. 하지만 네가 거지가 되어도 상상만으로 진짜처럼 느낄 수 있을까? 라비니아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세라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거지가 되어도 상상을 하면 진짜처럼 느껴질 것 같아. 그때 아멜리아 선생이 교실로 들어왔어요. 세라, 네 아빠의 대리인인 베로시가 오셨어. 민진 선생님과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구나. 여러분, 교장실에 음식이 차려져 있으니 모두 교장실로 가서 생일 파티를 계속하도록 해요. 아이들이 교장실로 간 뒤 민친 선생과 베로시가 교실로 들어왔어요. 베로시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마지막 인형과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화려한 인형 옷들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11살짜리 아이의 생일에 돈을 이렇게 낭비하니 알거지가 되지. 민친 선생은 불안감을 느끼며 소리쳤어요. 알거지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다이아몬드 광산은요? 다이아몬드 광산 때문에 알거지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요. 죽은 크루 대령도 마찬가지고요. 크루 대령이 죽었다고요? 예, 사업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렸지요. 크루 대령은 어린 딸을 애타게 찾다 죽었어요. 돈 한 푼 안 남기고 말이에요. 아니, 그럼 세라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단 말인가요? 그렇죠. 그 아이는 친척도 없으니 선생님이 맡아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난 책임질 수 없어요. 당장 그 아이를 내쫓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 텐데요.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내쫓았다는 소문이 돌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친 선생은 베로시의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세라를 내쫓으면 잔인하고 정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지요. 베로시가 돌아가고 교장실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소리가 들리자 민친 선생은 세라의 생일 파티를 멈춰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친 선생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아멜리아 선생이 들어왔어요. 아멜리아 선생, 당장 가서 세라에게 검은 옷을 입으라고 해. 갑자기 검은 옷은 왜요? 크루 대령이 죽었어. 돈 한 푼 안 남기고. 어서 가서 세라더러 옷을 갈아입고 내 방으로 오라고 해. 잠시 후 검은 벨벳 옷으로 갈아입은 세라가 민친 선생 앞에 섰어요. 에밀리를 품에 꼭 안은 세라의 얼굴이 무척 창백해 보였어요. 그 인형 당장 내려놔. 민친 선생은 세라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싫어요. 이제 저한테 에밀리밖에 없어요. 이건 아빠가 주신 선물이에요. 이젠 넌 고아에다 빈털털이야. 인형을 갖고 놀 시간이 없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단 말이야. 넌 이제 베키랑 똑같은 처지라고. 내 말 알아듣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면 되나요? 내가 시키는 것은 뭐든지 다. 넌 영리하니까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프랑스어도 잘하니까 어린 학생들을 가르쳐라. 이제 그만 나가봐. 교실에서 나온 세라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에밀리를 안고 천천히 위층 자기 방으로 갔어요. 그때 아멜리아 선생이 세라의 방문을 닫고 나왔어요. 세라, 이제 네 방은 여기가 아니란다. 그럼 제 방은 어딘가요? 베키의 다락방 옆이야. 다락방으로 올라온 세라는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다락방은 춥고 쓸쓸하고 조용했어요. 세라는 침대에 걸터 앉아 에밀리에게 얼굴을 묻은 채 중얼거렸어요. 에밀리, 아빠가 돌아가셨대. 이제 이 세상에는 너와 나뿐이야. 그때 누군가 세라의 다락방 문을 두드렸어요. 베키가 들어왔어요. 세라는 베키의 손을 잡고 나직히 흐느끼며 말했어요. 베키,
아빠가 돌아가셨어. 난 이제 공주가 아니야. 아니에요. 아가씨는 여전히 공주님이에요. 베키가 돌아간 뒤 세라는 다락방에서 결코 잊지 못할 첫날 밤을 보냈어요. 밤이 되자 다락방 지붕 위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바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천장에서는 쥐들이 찍찍거리며 우당탕탕 뛰는 소리도 들려왔지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두려움에 떨던 세라는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뜬 세라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라가 아침을 먹으러 식당으로 내려가니 어제까지 세라가 앉았던 자리에는 라비니아가 앉아 있었어요. 민친 선생은 쌀쌀맞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부터 넌 저쪽으로 가서 어린 학생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거라. 아이들이 얌전하게 밥을 먹는지 잘 살펴야 한다. 내일부터는 더 일찍 내려와 식사 준비하는 걸 거들어라. 민친 선생은 세라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일과 심부름도 시켰어요. 요리사와 하녀들도 세라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자기 잘못을 뒤집어 씌우거나 걸핏하면 구박을 했지요. 민친 선생은 세라에게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어요. 친구 어몽가드와도 귀여운 로티와도 이야기도 못했지요. 세라가 허름한 옷을 입고 요리사의 심부름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도 세라를 무시했어요. 한 벌뿐인 세라의 검은 옷은 점점 짧아져 가느다란 팔다리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제대로 못 먹어 얼굴에는 핏기가 없고 눈은 퀭했지요. 다행히 세라에게는 위안이 되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베키였어요. 베키는 세라의 일을 남몰래 도와주고 밤에는 찾아와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두 번째는 어몽가드였어요. 처음에는 세라와 마주치면 피하고 서먹하게 지냈어요. 어느 날 밤 세라가 지친 몸을 이끌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방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방문을 열어보니 잠옷 차림의 어몽가드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어몽가드, 민친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쩌려고? 괜찮아.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난 예전의 세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와는 친구가 될 수 없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다시 옛날처럼 다정한 친구로 지내자. 어몽가드가 다락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세라, 여기서 어떻게 지내니? 이보다 더 힘든 곳에서 산 사람들도 있잖아.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도 있고. 바스티유 감옥? 어몽가드는 전에 세라가 들려준 프랑스 혁명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래, 여기는 바스티유 감옥이고 민친 선생은 간수야. 그리고 베키는 옆 감옥에 갇힌 죄수고. 세라는 오랜만에 눈동자를 빛내며 어몽가드를 쳐다보았어요. 그렇게 상상할 거야. 그럼 한결 지내기가 낫겠지? 어몽가드는 세라가 예전의 세라로 돌아온 것 같아 기뻤어요. 내가 밤에 올 테니까 전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래? 세라는 어몽가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라에게 위안이 되는 세 번째 사람은 로티였어요. 세라가 프랑스어 수업에 들어가자 로티가 다가와 물었어요. 세라 엄마, 정말 거지가 된 거야? 아니야. 거지는 집이 없지만 나는 집이 있잖아. 어디 사는데? 놀러 가도 돼? 세라는 로티에게 다락방에서 산다는 얘기를 참아 못했어요. 그런데 로티는 어떻게 알았는지 다락방에 찾아왔어요. 세라 엄마, 정말 여기 살아? 다락방은 참 재밌는 곳이야. 뭐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고 참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도 가까이서 들리고 이 창문을 내다보며 저 집 다락방에는 누가 살까 상상하는 것도 재미있어. 세라의 말을 듣자 로티는 바깥 풍경이 보고 싶어졌어요. 세라는 로티와 함께
지붕에 난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어요. 지붕에서 참새들이 찍찍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로티가 주머니에서 과자 부스러기를 꺼내 던져주자 참새들이 살금살금 다가와서 콕콕 쪼아 먹었어요. 이 다락방 정말 마음에 들어. 나 여기서 세라 엄마랑 같이 살래. 로티는 세라의 팔에 매달리며 떼를 썼어요. 안 돼. 민진 선생님이 알면 큰일 나. 어서 가자. 로티를 데려다주고 오니 다락방이 더 춥고 쓸쓸해 보였어요. 그때 벽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리하게 생긴 쥐 한 마리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로티가 흘린 과자 부스러기 냄새를 맡고 쥐구멍에서 나온 거예요. 쥐는 뭔가를 묻는 듯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세라를 보았어요. 이리 와. 바스티유 감옥 죄수들도 쥐와 친구처럼 지냈대. 나도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세라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자 쥐는 과자 부스러기를 먹으며 세라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세라 옆에 있던 제법 큰 부스러기를 물고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지요. 세라는 다음 날부터 부엌에서 빵 부스러기를 가져와 날마다 쥐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쥐에게 멜키세덱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었어요. 이제 세라에게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지요. 밤이면 멜키세덱과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랬어요. 몹시 춥고 비가 퍼붓던 날이었어요. 세라는 심부름을 다니느라 비에 흠뻑 젖어 늦게 돌아왔어요. 요리사는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났다며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세라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난 이제 죽을 거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세라는 덜덜 떨며 말했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에밀리, 난 춥고 배고파. 넌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데도 웃고 있니? 에밀리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자 세라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세라는 의자에 앉아있던 에밀리를 휙 내던지고 서럽게 울었어요. 한참 뒤 울음을 그친 세라는 바닥에 떨어진 에밀리를 집어들었어요. 미안해, 에밀리. 내가 잘못했어. 세라는 에밀리한테 입을 맞추고 다시 의자에 앉혀주었어요. 그러고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요. 옆집 다락방 창문은 오늘도 굳게 닫혀 있었어요. 저 집에 누군가 이사와서 저 창으로 사람 얼굴이 보이면 좋겠다. 며칠 뒤 세라는 옆집에 누가 이사 오는 것을 보았어요. 아, 드디어 이사를 왔구나. 다락방 창문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세라는 이삿짐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가구는 모두 화려하고 아름다웠으며 동양에서 온 것들이 많았어요. 세라는 가구가 인도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멋진 양탄자와 많은 그림, 엄청난 책들이 집 안으로 옮겨졌어요. 그날 밤 베키가 세라의 방으로 왔어요. 아가씨, 옆집에 인도 신사가 이사를 왔대요. 세라는 아빠와 인도에서 행복하게 지낸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옆집 신사가 어떤 사람일까 더욱 궁금했어요. 베키는 인도 신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그분은 인도에서 살다 온 영국 사람이래요. 아내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데 건강이 안 좋대요. 세라는 베키의 말을 듣자 인도에서 혼자 살다가 병에 걸려 돌아가신 아빠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 인도에서 살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며칠 뒤 세라는 다락방 창문을 열었어요. 아름다운 저녁놀이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몸을 한껏 내민 세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때 옆집 다락방 창문이 열리더니 머리에 하얀 터번을 두른 인도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원숭이를 안고 있었어요. 세라가 웃자 그 사람도 웃었어요. 그 순간 원숭이가 인도 사람의 품에서 빠져나오더니 지붕 위를 가로질러 세라의 다락방 안으로 쏙 들어왔어요.
제가 원숭이를 잡아드릴까요? 세라가 인도말로 묻자 인도 사람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람다스라고 하는데 이 집 하인입니다. 그 원숭이는 번개처럼 잽싸서 아가씨가 잡기 힘들 거예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 방으로 가서 원숭이를 데려가겠습니다. 람다스는 지붕을 타고 건너왔어요. 원숭이를 잡은 람다스는 세라의 초라한 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편찮으신 저의 주인님 캐리스퍼드 씨가 이 원숭이의 재롱을 보고 즐거워하세요. 이 녀석이 도망치면 무척 서운하실 텐데 다행이에요. 람다스는 다시 지붕을 타고 넘어갔어요. 그 뒤 세라는 이웃집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세라는 심부름을 가다가 옆집을 지날 때면 집 안을 살펴보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캐리스퍼드 씨의 얼굴은 늘 어두웠어요. 캐리스퍼드 씨는 람다스로부터 옆집 다락방에 사는 소녀가 인도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무척 흥미로워했어요. 원숭이를 잡으러 그 방에 들어가 보니 어찌나 초라한지 그 아가씨가 너무 가여워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아이고, 그 아이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어서 찾아야 할 텐데. 캐리스퍼드 씨는 그 아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캐리스퍼드 씨의 변호사인 카마이클 씨가 찾아왔어요. 카마이클, 빨리 그 아이를 찾아주게. 그 아이를 못 찾으면 나는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네. 왜 그 아이가 파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아이 엄마는 프랑스 사람이야. 그 아이를 파리에서 공부시키고 싶어 했네. 그 아이의 이름은 알고 있나? 몰라. 랄프 크루는 그 아이를 늘 꼬마 마님이라고 불렀지. 그 아이가 옆집에 사는 소녀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을 거야. 파리에서 자네가 찾는 아이랑 비슷한 아이를 찾았는데 마음씨 좋은 러시아 사람에게 입양되어 갔다더군. 모스크바에 가서 그 아이를 꼭 찾아오겠네. 그러니 걱정 말고 자네 몸이나 잘 보살피게나. 이번에는 반드시 찾아와야 하네. 카마이클 씨는 그 아이를 찾으러 모스크바로 떠났어요. 며칠째 춥고 비가 내리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밖으로 심부름을 다닌 탓에 세라의 허름한 옷은 흠뻑 젖었고 초라한 모자에 달린 낡은 깃털은 축 늘어져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구멍난 신발은 물이 새어들어와 질퍽거렸고 세찬 바람에 얇은 윗옷은 금방이라도 벗겨질 것 같았어요. 세라는 걸음을 재촉하며 추위와 배고픔을 잊기 위해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었어요. 난 지금 따뜻한 겨울 외투를 입고 털량말에 좋은 신발을 신고 있어. 그리고 따끈따끈한 빵을 파는 빵집 근처에서 6페니를 주울지도 몰라. 그럼 그 돈으로 빵을 사서 단숨에 먹어버리는 거야. 세라가 이런 상상을 하며 진창길을 조심스럽게 걷는데 차도와 인도 사이의 도랑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6페니는 아니었지만 4페니짜리 동전이었지요. 세라는 벌겋게 언 손으로 재빨리 동전을 주었어요. 어머나! 상상한 일이 정말 일어났어. 그런데 더욱 놀랍게도 바로 앞에 빵집이 있었어요. 세라는 얼른 빵집으로 달려갔어요. 마음씨 좋아 보이는 빵집 주인 아주머니가 갓 구운 빵을 진열장에 갖다 놓고 있었어요. 세라는 향긋한 빵 냄새 때문에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이 돈은 저 아주머니가 잃어버린 것인지도 모르니까 물어봐야지. 세라가 이런 생각을 하며 빵집 계단에 올라서는데 한 아이가 눈에 띄었어요. 아이는 다 해진 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나마 너무 짧아 빨갛게 언 맨발이 드러났어요. 아이는 배고픈 표정으로 세라를 바라보았어요. 세라는 동전을 쥔 손을 꼼지락거리며 물었어요. 배고프니? 아이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세라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동전을 내밀며 물었어요. 아주머니, 혹시 이 동전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저 도랑에서 주웠는데요.
어머, 참 착한 아이구나.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 네가 가지렴. 빵집 아주머니는 세라와 동전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빵 살 거니? 아주머니는 세라가 빵을 힐끗거리자 다정하게 물었어요. 네, 1페니짜리 빵 4개 주세요. 아주머니는 봉지에 빵을 6개 담아주었어요. 네가 착해서 2개 더 넣었단다. 세라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밖으로 나와 누더기를 걸친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빵이야. 어서 먹어. 아이는 세라가 준 빵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세라는 자기도 배가 고팠지만 아이가 먹는 걸 보니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빵집 아주머니는 혀를 찢찢 찼어요. 이런, 자기도 배가 고플 텐데 빵을 거지한테 주다니. 아주머니는 멀어져 가는 세라의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아주머니는 대신 거지 아이에게 잘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오후 멜키세덱은 다락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그때 세라의 다락방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람다스와 캐리스버드 씨의 비서가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멜키세덱은 낯선 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캐리스퍼드 씨의 비서와 눈이 마주치자 구멍 속으로 달아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비서가 람다스에게 말했어요. 저런 쥐가 있어! 아이가 무서워하겠군. 이 아이는 동물들과 친해서 쥐하고도 친구로 지내요. 참새도 이 아이가 부르면 날아와요. 람다스는 비서에게 세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람다스는 날마다 다락방 지붕에 와서 세라를 살펴보았던 거예요. 캐리스퍼드 씨의 비서는 다락방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뭔가를 열심히 수첩에 적었어요. 세상에, 이불은 지저분하고 침대는 돌처럼 딱딱하군. 아이를 이런 데서 자게 하다니. 그런 다음 비서는 난로가로 갔어요. 이 녹슨 난로 좀 봐. 오랫동안 불을 피우지 않았나 보군. 두 사람은 캐리스퍼드 씨가 제안한 대로 세라의 초라한 방을 멋지게 꾸밀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창문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날 밤 세라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세라의 방에서는 어멍가드가 책을 잔뜩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계단 아래서 민진 선생이 베키를 야단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베키가 먹을 것을 훔쳤다고 요리사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세라는 베키의 울음소리를 듣자 슬픔이 북받쳐 올랐어요. 늘 꿋꿋하던 세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베키는 늘 배가 고프지만 절대로 먹을 것을 훔치지 않아. 어멍가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세라, 너도 혹시 배가 고픈 거야? 배고파. 너무 배가 고파. 오늘은 점심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어멍가드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세라를 보았어요. 그러더니 무슨 생각이 났는지 활짝 웃으며 손뼉을 쳤어요. 참, 오늘 오후에 우리 고모한테서 선물을 받았어. 맛있는 것이 잔뜩 들어있는 바구니야. 얼른 가서 가져올게. 두 아이는 신이 나서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세라가 벽을 두드려 신호를 보내자 잠시 후 베키가 왔어요. 베키, 어멍가드가 먹을 것을 가져오기로 했어. 파티를 열자. 그러자 눈이 퉁퉁 부은 베키도 활짝 웃으며 기뻐했어요. 어멍가드는 먹을 것을 가지러 갔어요. 베키, 파티 준비를 하자. 세라는 어멍가드가 떨어뜨리고 간 빨간 쇼를 주워 탁자에 깔았어요. 그러자 다 낡은 탁자는 근사한 식탁이 되었지요. 세라는 트렁크에서 낡은 여름 모자와 레이스 손수건을 꺼냈어요. 세라는 모자에 달린 꽃을 떼어 탁자를 꾸미고 손수건을 냅킨처럼 접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가씨 정말 멋있어요. 베키가 탄성을 지르자 세라도 활짝 웃었어요.
그때 어멍가드가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이제 파티를 시작하자. 아이들은 바구니에서 케이크와 과일 등을 꺼내놓고 탁자에 둘러앉았어요. 케이크를 먹으려는데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친 선생님이야.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민친 선생이 들어왔어요. 민친 선생은 씩씩거리며 아이들을 노려보았어요. 라비니아 말이 사실이었군. 나 몰래 감히 이런 짓을 벌이다니. 민친 선생은 베키한테 다가가 따귀를 때렸어요. 베키, 넌 당장 네 방으로 가. 베키는 얼굴을 감싸준 채 어깨를 떨며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민친 선생은 하얗게 질린 채 꼼짝 않고 서 있는 세라에게도 소리쳤어요. 공주님께서 파티를 여셨군. 내일은 아침은 물론 점심, 저녁도 없다. 전 오늘도 점심부터 굶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세라의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잘 됐군. 오늘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겠지? 어서 저 음식들을 모두 바구니에 담아. 민친 선생은 탁자에 있던 음식을 바구니에 쓸어 담다가 어멍가드가 가져온 책들을 보았어요. 이 멋진 책들을 더러운 다락방에 가져오다니 당장 도로 가져가거라. 넌 내일 하루 종일 방에서 벌을 서야겠구나. 세라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건 모두 제가 꾸민 일이에요. 제발 세라와 베키를 용서해 주세요. 어멍가드가 울며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친 선생은 어멍가드를 끌고 갔어요. 세라는 배고픔과 추위에 떨다가 양털 담요를 덮고 자는 상상을 하며 잠들었어요. 잠결에 세라는 방 안이 훈훈해진 것을 느꼈어요. 이불도 새 이불 같았지요. 눈을 떠보니 다락방은 멋지게 변해 있었어요. 벽난로에는 불길이 타올랐고 바닥엔 붉은 양탄자가 깔려 있었어요. 탁자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요. 침대에는 따뜻한 오리털 이불이 펴져 있었고 비단 옷과 실내화와 책들도 있었지요. 상상을 하다가 잤더니 아직도 꿈속인가 봐. 세라는 침대에서 내려와 난로에 손을 내밀어 보았어요. 뜨거워. 이게 꿈이라면 뜨겁지 않을 텐데. 세라는 탁자와 접시와 이불을 만져보았어요. 그리고 비단 옷을 걸치고 실내화를 신었어요. 모두 진짜야. 이건 꿈이 아니야. 세라가 책을 펼쳐보니 맨 앞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다락방의 어린 소녀에게 친구로부터? 세라는 책에 얼굴을 묻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나를 생각해주는 친구가 있어. 세라는 촛불을 들고 베키의 방으로 가서 베키를 깨웠어요. 베키, 이리 와봐. 세라는 베키의 손을 잡아 끌고 자기 방으로 갔어요. 아가씨, 다시 공주님이 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베키는 세라의 방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라와 베키는 수프와 샌드위치, 빵과 차를 배불리 먹었어요. 베키는 세라가 준 담요를 안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잤어요. 이튿날 아침 민친 선생이 세라와 어멍가드 베키를 혼냈다는 소문이 학교에 쫙 퍼졌어요. 민친 선생은 발그레한 얼굴에 미소를 띠며 어린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세라를 보고 당황했어요. 세라는 어젯밤에 일어난 마법 같은 일을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어멍가드와 로티는 민친 선생님 때문에 당분간 다락방에 못 오고 민친 선생님은 의심나는 일이 없으면 오지 않으니까 비밀은 지켜질 것 같았어요.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 세상 어딘가에 날 지켜주는 천사 같은 친구가 있으니까. 그날따라 요리사의 짜증도 심하고 심부름도 더 많았지만 세라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세라는 일을 마치고 10시가 넘도록 교실에서 책을 읽다가 늦게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문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세라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을 열었어요. 다락방은 더욱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어요. 탁자에는 두 사람이 먹을 근사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어요. 낡은 벽난로 선반은 화려한 수예품으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 예쁜 장식품이 놓여 있었어요. 지저분한 곳은 아름다운 천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세라는 베키를 불러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아가씨, 이것들은 모두 누가 보내준 걸까요? 베키, 생각하지 말자. 어차피 알 수 없으니 그저 마음속으로 감사드리자. 그때부터 날마다 더욱 멋진 일이 생겼어요. 세라의 다락방은 작지만 아름다운 방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라에게 소포가 온 거예요. 소포에는 오른쪽 다락방 소녀에게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세라, 뭘 그렇게 보고 있니? 얼른 소포 주인에게 가져다 줘라. 세라가 고개를 돌려보니 민친 선생이 못마땅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저한테 온 소포예요. 뭐? 너한테 온 거라고? 민친 선생은 세라 옆으로 다가와 소포를 살펴보았어요. 누가 보낸 거야? 뭐가 들어있지? 모르겠어요. 어서 풀어봐라. 세라가 떨리는 손으로 소포 꾸러미를 펼치자 예쁜 옷과 따뜻한 외투가 나왔어요. 모자와 구두, 긴 양말, 장갑도 있었어요. 예쁘게 입으세요. 필요하면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적힌 쪽지가 함께 들어있었어요. 이것을 본 민친 선생은 불안해졌어요. 이런, 세라에게 돈 많은 친척이 나타낸 게 분명해. 이를 어쩌지? 그동안 세라를 하녀처럼 부려먹은 사실이 알려지면 큰일인데. 민친 선생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라 양, 누군지 몰라도 아주 고마운 분이구나. 오늘은 일하지 말고 옷을 갈아입고 교실로 가서 공부해라. 전처럼 옷을 예쁘게 차려입은 세라가 교실로 들어서자 학생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수군댔어요. 세라, 여기 와서 앉아라. 민친 선생은 예전에 세라가 앉았던 자리에 세라를 앉히고 상냥하게 대했어요. 어머, 세라 쿠루야. 부자 친척이 나타났나 봐. 라비니아와 제시가 소곤거렸어요. 세라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자리에 앉아 공부를 했어요. 그날 밤 세라는 편지를 썼어요. 비밀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줄은 알지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 편지를 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베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에요. 춥고 배고프게 지내던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희는 지금 무척 행복하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락방 소녀 보냄. 다음 날 아침 세라는 작은 탁자 위에 편지를 두고 나갔어요. 저녁에 돌아와 보니 편지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친구가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자 세라는 기분이 좋았어요. 세라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베키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창밖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세라는 의자에 올라서서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흰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세라가 고개를 내밀고 이리저리 둘러보니 원숭이가 오들오들 떨며 눈 위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베키, 그 원숭이야! 세라가 소리치자 베키가 세라 곁으로 달려왔어요. 원숭이가 돌아다니기엔 너무 추운 날씨야.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겠어. 세라는 원숭이에게 손을 내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리 와. 날씨가 너무 추워. 이 안은 따뜻해. 원숭이가 다가오자 세라는 원숭이를 잡아 끌어 방 안으로 들여놓았어요. 원숭이는 세라의 품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베키가 원숭이를 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밤에는 나랑 같이 자고 내일 옆집에 데려다 줘야겠어. 그날 밤 원숭이는 세라의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이튿날 캐리스퍼드 씨는 초조하게 카마이클 씨를 기다렸어요. 그때 마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서더니 카마이클 씨가 내렸어요.
카마이클 씨를 보자 캐리스퍼드 씨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됐나? 러시아 부부가 데려간 아이가 내가 찾는 아이던가? 미안하네. 그 아이가 아니었네. 캐리스퍼드 씨는 실망해서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너무 실망하지 말게. 곧 찾을 수 있을 걸세.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좋은 방법이 없겠나? 파리 학교는 다 찾아봤으니까 런던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싶네. 크루 대령은 영국인이니까 딸을 영국 학교에 보냈을지도 몰라. 우리 집 옆에도 학교가 하나 있다네. 그 학교에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어. 크루의 딸은 아니겠지만. 그때 람다스가 흥분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주님, 다락방 소녀가 원숭이를 데리고 왔어요. 어젯밤에 또 지붕을 타고 넘어 소녀의 다락방으로 간 모양이에요. 그래?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잘 되었네. 어서 데리고 오게. 카마이클 씨가 물었어요. 다락방 소녀가 누군가? 방금 전에 말한 그 아이라네. 옆 학교에서 일하는 아이일세. 람다스에게서 그 아이가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도와줄 재미있는 일을 벌였지. 원숭이를 아는 세라가 들어왔어요. 이 원숭이가 어젯밤 제 다락방 창가에서 떨고 있기에 제 방에서 재웠어요. 늦은 시간이 아니었다면 바로 데려다 주었을 거예요. 아저씨가 편찮으시다고 해서 방해하지 않으려 했어요. 캐리스퍼드 씨는 세라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그래, 정말 고맙다. 저 인도 사람한테 이 원숭이를 주면 되나요? 인도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았지? 캐리스퍼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전 인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도 사람을 잘 알아요. 뭐? 인도에서 살았다고? 캐리스퍼드 씨가 얼굴빛이 변하자 세라는 놀랐어요. 캐리스퍼드 씨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물었어요. 넌 저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 거니? 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요리사 심부름도 하고 아이들한테 프랑스 말도 가르쳐요. 하지만 예전에는 학생이었어요. 캐리스퍼드 씨는 기운이 없는지 카마이클 씨에게 대신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카마이클 씨가 상냥하게 물었어요. 처음엔 학생이었다가 왜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니? 아빠는 친구분하고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잘 안 되자 병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돈 한 푼 남기지 못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으로 쫓겨나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캐리스퍼드 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끼어들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아빠 성함이 어떻게 되니? 랄프 크루시예요. 캐리스퍼드 씨가 카마이클 씨를 보고 외쳤어요. 카마이클, 찾았어.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네. 세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얘야, 놀라지 마라. 이분이 바로 너희 아빠와 함께 사업을 하셨던 친구분이란다. 지난 2년 동안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카마이클 씨의 얘기를 듣는 순간 세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카마이클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너희 아빠와 캐리스퍼드 씨는 함께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을 했는데 처음엔 다이아몬드가 나오지 않아 투자한 돈을 모두 잃었어. 캐리스퍼드 씨는 너희 아빠의 돈을 잃게 되자 괴로워하다가 그만 병에 걸려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지. 나중에 캐리스퍼드 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너희 아빠는 돌아가시고 너도 찾을 길이 없었단다. 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몰랐단 말씀이죠? 전 지난 2년 동안 옆집 다락방에서 살았는데. 카마이클 씨가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캐리스퍼드 씨는 네가 프랑스에서 학교에 다닐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파리에 있는 학교를 몽땅 뒤졌단다. 어느 날 캐리스퍼드 씨는 슬픈 표정으로 지나가는 네 모습을 보고 친구 딸이 생각나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대. 그래서 널 행복하게 해주려고 네 다락방을 꾸미게 한 거야. 그럼 제게 몰래 선물을 주신 분이? 그래, 바로 캐리스퍼드 씨란다. 다락방의 기적을 만들어주신 제 친구가 바로 아저씨였군요.
세라는 아빠와 함께 있을 때처럼 캐리스퍼드 씨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캐리스퍼드 씨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세라는 민친 학교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카마이클 씨가 민친 선생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마침 민친 선생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나타났어요. 우리 학교 학생이 이 댁에 있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이 아이 말인가요? 캐리스퍼드 씨가 간신히 화를 참고 말했어요. 세라 크루, 당장 학교로 돌아가. 세라 양은 학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와 함께 여기서 지낼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카마이클 씨가 대신 설명했어요. 캐리스퍼드 씨는 크루 대령과 함께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엔 사업이 실패한 줄 알았지만 뒤늦게 다이아몬드가 나왔지요. 크루 대령은 날린 줄 알았던 재산을 모두 되찾았을 뿐 아니라 재산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지금까지 캐리스퍼드 씨가 그 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세라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왔다는 말에 민친 선생은 까무러칠 뻔했어요. 민친 선생은 캐리스퍼드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외쳤어요. 저는 아빠를 잃은 세라를 2년 동안 돌봐주었습니다. 만일 제가 돌보지 않았다면 세라는 거리에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다락방으로 내쫓고 하녀처럼 부려먹은 것도 돌봐준 건가요? 캐리스퍼드 씨는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크루 대령은 세라를 제게 맡겼어요. 세라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제가 맡아야 합니다. 민친 선생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카마이클 씨가 나섰어요. 그럼 세라 양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그러자 민친 선생은 한껏 다정한 목소리로 세라에게 말했어요. 세라, 네 아빠는 네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셨어. 그리고 나는 너를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로 여기며 아꼈지. 자, 아빠가 바라던 대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해야지. 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민친 선생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세라에게 친구를 만나지 못할 거라는 말을 남기고 갔어요. 그날 저녁 어몽가드는 세라에게서 온 편지를 들고 난로가에 모여 있는 아이들에게로 갔어요. 얘들아, 나 세라한테 초대받았어. 어몽가드는 그때까지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깟 초라한 다락방에 초대를 받았다고 저렇게 흥분하다니. 라비니아가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어요. 다락방이 아니라 인도에서 온 신사가 사는 옆집이야. 세라는 이제 그 집에서 살게 되었어. 어디라고? 드디어 쫓겨났군. 제시가 라비니아와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쫓겨난 게 아니라 옆집에 사는 신사가 세라 아빠의 친구분이시래. 세라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왔대. 세라는 예전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었어. 나는 내일 세라를 보러 갈 거야. 어몽가드의 말이 끝나자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어요. 베키는 세라의 소식을 듣자 세라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마지막으로 그 방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세라 아가씨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다시는 들을 수 없겠구나. 베키는 세라의 다락방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난로불이 타고 있었고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람다스가 웃으며 서 있었지요. 베키 양은 앞으로 세라 아가씨와 함께 살 거예요. 베키는 너무나 감격스러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 달 뒤 세라는 캐리스퍼드 씨와 함께 빵집을 찾아갔어요. 빵집 아주머니는 놀란 눈으로 세라를 쳐다보았어요. 어머, 아가씨는 맞아요. 언젠가 주운 돈으로 빵을 사갔는데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그럼요. 아가씨는 그 빵을 거지아이에게 주었잖아요. 네,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저한테요?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앞으로 배고픈 아이가 눈에 띄면 빵을 주세요. 빵값은 제가 드릴게요. 그런데 그 뒤 그 아이를 또 보셨나요? 그럼요. 저기 뒷방에서 지낸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참 착하고 얌전한 아이예요. 가게 일도 부엌 일도 다 잘한답니다.
아주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불렀어요. 앤, 이리 나와보렴. 뒷방에서 나오는 아이를 보자 세라는 반가웠어요. 세라가 준 빵을 정신없이 먹던 그 아이가 틀림없었어요. 그 아이도 세라를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아가씨가 이 아이에게 빵을 주던 날 우리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름은 앤이라고 합니다. 빵집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앤, 다시 만나서 반가워. 아주머니가 배고픈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일을 너에게 시킬지도 몰라. 네가 그 일을 도왔으면 해. 너도 배고픈 게 어떤 건지 잘 아니까 그 일을 좋아할 거야. 네, 아가씨. 세라와 캐리스퍼드 씨는 빵집을 나와 마차에 올랐어요. 애는 사라지는 마차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